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 법과생활 과목은 2학점짜리 이시수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1교시 출석 체크, 2교시 출석 체크, 매 시간마다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지 그 주차에 매 주마다 2점씩일 텐데요. 1교시 출석 체크하시고 2교시 출석 체크 안 하시면 1점 감점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1교시, 2교시 다 2학점 2시수 출석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수업을 다 들으셨더라도 카페에 출석 댓글을 달지 않으시면 점수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점 여러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이야기했는데요. 윤리, 도덕, 사회규범 얘기하면서 사회규범에서 보편적 사회규범과 지역화된 사회규범, 지역화된 사회규범, 특히나 어느 해당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병원에서만 하고 있는 그 관행, 이 관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할 텐데 이때 인정하지 않으면 주의 의무 위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치과 의료 현장에서 어떤 주의의무 위반 사례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중요한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자료를 한번 보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사항은 치과 의료 영역 전반에 걸친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 특정한 한 5가지 정도만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치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보철 치료에서의 주의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임플란트 치료 시술에서의 주의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마취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 관한 주의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치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입니다. 발치 과정에서는 어떤 주의 의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발치는 가급적 지양되는 추세이므로 발치 전에 충분한 검사를 통해 보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검사 없이 이루어진 불필요한 발치의 경우 주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법원 판결문을 보면요. 법원은 치과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자가 발치를 원하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치과 의사로서 건강 및 위생상 발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 주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발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주의 의무 있다라는 거죠. 설명 의무의 주의 의무를 하나의 주의 의무로 보고 있는 것이죠. 발치 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문제는
출혈로 인한 부작용, 치근 파절 및 인접 치아 손상, 치조골 골절, 하치조설 신경 등 신경 손상, 악관절 장애, 발치 부위의 농양 발생 및 전이 등이 있다. 따라서 치과 의사는 발치 과정에서 신경 손상을 피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래서 법원 판결을 하나 보면요. 하악에서 맹출되는 치아를 발치할 때에는 치근 아래에 분포하는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데, 특히 제3대구치의 경우 치근이 하치조신경, 설신경에 근접되어 있어 발치 시 신경 손상을 주의하여야 하는 점, 주로 발치 중 파절된 치근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리한 소파수를 실시하거나 발치 기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신경 손상이 야기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장애의 발생에 이 사건 시술 외에는 다른 원인이 게재하였을 가능성이나 원고가 이 사건 장애를 초래하기 쉬운 내적 요인을 가진 신체 상태였다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애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을 피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래서 계속 발치 과정에 대한 주의 의무를 보시면요. 발치 과정에서의 의사는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설신경은 하치조신경과는 달리 엑스레이 등에서 식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매복치 발치 시 사랑니 원심 절개는 설측으로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는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발치 이후에도 사후 진료를 철저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발치에서의 우리가 봐야 될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면요. 이 이외에도 진료실에서 피해자의 좌측 하악 사랑니를 발치하는 수술을 진행한 후 사후 진료를 시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입속에 금속 조각이 남게 하는 등 이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랑니 발치 수술을 하는 경우 치아의 파절, 인접치아 및 하치조신경의 손상, 수술도구인 절삭기, 라운드바라고 하는데요. 절삭기의 파절 등으로 인한 수술 부위의 감염 및 염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을 밝혔고요. 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그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각주 달려있는 걸 보시면 여러분 이 치과 판례에 관한 치과 의료사고에 관한 법학박사 학위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대법원 96년도 11월 8일 선고한 거고요. 판결문은 다 판결문 번호가 있는데요. 95도 2710, 이 판결문 이름이 바로 95도 2710입니다. 여기서 도로 나가는 거는 형사 판결문 대법원 판결이에요.
1심하고 2심은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고로 시작해요. 이 95는 접수한 그 연도예요. 그래서 1심 법원 판결문을 2020년에 접수했다 하면은 2020 고 1768 이런 식으로 가겠죠. 고합, 고단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고합은 합의부 판결문이고요. 고단은 단독 판사인 경우예요. 그래서 고는 1심 법원 판결이고 2심은 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노도로 가면은 이게 형사 판결 1심, 2심 대법원 판결이구나. 그럼 참고적으로 민사 판결은 어떻게 갈까요? 민사는 더 쉬워요. 가나 다예요. 그래서 가나 다. 1심이 가. 판사 3명이 합의해서 판결하는 그런 판결은 이제 가합이고요. 단독 판사인 경우에는 가단 이렇게 가죠. 2020 나 이렇게 하는 거는 2심 법원 판결이에요. 한번 항소를 한 거죠. 그리고 다 2020 다 이렇게 가는 거는 민사 대법원 판결문이구나. 그래서 이 판결문 번호만 봐도 이게 민사 판결이구나, 형사 판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법대생들도 이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말해주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신문 기사나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 이제 간혹가다 판결문 번호도 나올 기자분들이 이제 입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 보시고선 여러분 한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로 발치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는 여러분 다 보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철 치료에서의 주의 의무예요. 요즘에 이 임플란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철 치료 많이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보철 치료 임플란트보단 싸다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보철 치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철 치료에서의 주의 의무를 보시면 치과 의사는 보철 치료를 권유할 당시 치관 확장을 위한 치주 판막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예상되는 후유증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보철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결손의 치료법이 다양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여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술 과정에서 치아나 잇몸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판시했고요. 219번 각주 한번 볼까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년도 11월 5일날 선고를 했고요. 가단이네요.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민사 판결이고 단독 판사였네요. 2006년도에 접수를 했고 2008년도에 1심 선고를 했으니까 2006년 거의 11월달 월수까지는 알 수 없는데요. 11월에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문 나오기까지가 2년 걸린 거예요. 이렇게 의료소송은
이 1심, 2심, 대법원, 2심과 대법원은 좀 더 짧을 수 있을 텐데요. 거의 1년 이상, 이 판결문은 2년은 꼬박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06 가단 14569 판결, 이 판례의 판결문 번호입니다. 그래서 보철 치료에서도 당연히 시술 과정에서 치아나 잇몸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다음에 요즘에 임플란트 시술 많이 하죠. 네, 임플란트 시술에서의 주의 의무인데요. 임플란트는 여러분 좀 요즘에 많이 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시술 전 주의 의무는 무엇이 있는지, 시술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 시술 후의 주의 의무는 어디까지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우리가 법원 판결문을 같이 보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전 주의 의무는 첫 번째로는 정밀한 사전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술 전 설명 의무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는 정밀 사전 검사와 시술 전 설명 의무, 이렇게 시술 전 의무는 크게 두 개로 나눠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에서의 주의 의무는 첫 번째, 시술 전 주의 의무는 첫 번째로 정밀한 사전 검사다. 임플란트 시술 전에는 환자의 전신 건강, 과거 병력, 순환기, 호흡기 질환 유무 등에 대한 사전 검사와 이 사전 검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당뇨병을 알아 폐혈증에 취약한 소인이 있는 환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시술 도중 당뇨병 경력을 속여서 이런 피가 응고돼서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당뇨병을 숨겨서 그냥 일반 약으로 처방하다 보니까는 사망하는 사고까지 나오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각주 232번을 한번 보면요. 당뇨 환자는 합병증으로 당뇨병성 대혈관 병증인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증, 뇌혈관 질환, 중풍의 발생 빈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2배에서 4배 정도 높다라는 결과죠. 그래서 당뇨병성 신증이 당뇨 환자의 약 40%에서 발생하고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족부병변, 요로감염증, 호흡기 감염, 악성 외이도염 등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당뇨병 환자의 증가는 치과에 내원하는 당뇨병 환자 수의 증가로도 이어지는데 치과 치료 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저혈당성 혼수와 같은 중대한 전신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당뇨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합병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 전 만성치주염, 치조골 농양 등 감염이 존재할 경우 또는 골다공증 약 복용 시 임플란트의 골유착 부전이나
흡수성 염증 등 부작용이 높아서 사전 검사 또는 염증 치료 후 식립을 좀 더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게 이제 이런 환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전 정밀한 사전 검사를 해야 되겠고요. 시술 전 설명 의무가 또 많이 중요한데요. 임플란트 시술 전에는 신경 손상 및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사전 설명과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는 시술 전에 임플란트 수술로 인해 상악동 천공이라든지 상악동 염증 등의 비가역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다른 보철물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하악 임플란트 식립 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는 신경손상이 있겠는데요. 수술 전에 환자에게 신경손상 가능성 등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의 의무 위반으로 업무상 과실치사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를 보면 매복 사랑니 주변에 임플란트를 위한 바디를 근접 식립하여 반영구적인 임플란트 보철을 장착하여 식립한 임플란트가 매복 사랑니를 손상시켜 함시성 낭종이 진행되게 하고 매복 사랑니를 발치하던 중 식립한 임플란트 보철도 함께 빠지게 해서 치료 일수 이상의 만성 복합치주염의 상해를 가하였던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치조골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 피고인의 치조골에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는 경우 치과의사로서는 매복 사랑니에 손상이 없도록 안전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매복 사랑니와 임플란트 사이의 염증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 보면 대전지방법원 홍선지원 2015년 2월 11일 선고했네요. 2013 고정 176입니다. 고노도 형사사건 1심 판결문이었는데요. 업무상 과실치상죄였어요. 하나만 더 보면요. 임플란트의 치근단이 하치 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경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긴 임플란트를 선택하여 시술한 경우 신경관이 눌릴 정도로 깊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 등에서 임플란트 식립 시 안전거리를 확보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을 하였던 것이죠. 또한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임플란트 시술 시 오른손으로 드라이버를 잡고 시술하던 중 드라이버를 놓친 과실로 드라이버가 피해자의 기도에 떨어져 피해자의 폐에 끼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폐쇄성 폐렴 상해 사건에 대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는 입을 벌리고 누워있고 시술 도구인 드라이버 총 길이 2cm, 직경 7mm 크기가 작아 환자의 입속에 빠질 경우 기도나 식도에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치과 의사는 드라이버가 기도나 식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드라이버에 끈을 묶어 사용하고 드라이버가 환자의 몸속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즉시 엑스레이, CT 촬영 등을 해서 그 소재를 확인하고 환자로 하여금 이물질 제거를 위한 시술을 받게 하는 등의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죄로 처벌을 받았겠네요. 네. 판결문은 어떻게 됐는지 벌금 500만원 받았네요. 대전지방법원 고단 2013년도 판결이고요. 형사사건 1심 사건이네요. 업무상 과실치상죄고요. 임플란트 시술 이제 마지막으로 시술 후 주의 의무는 시술 후에도 감각 회복을 추적하기 위한 주기적 관찰이 요구되는 것이죠. 예컨대 상악동 천공 시 인공뼈나 이물질이 상악동에 유입되었는지 혹은 출혈이 있는지에 관한 검사를 해야 할 것이고요.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 후의 치아 관리에 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양치액을 정확히 사용하여 감염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술 후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압을 형성하는 행위, 빨대로 음료를 마시는 등 흡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하고요. 또한 수술 부위를 압박하도록 하고 냉찜질을 하도록 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악 임플란트 시술 후 지각 이상이나 지각 둔마 등의 통증이 있는 경우 즉시 병원으로 내원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마취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인데요. 치과 치료 시 국소 마취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취 방법에 있어서 그 장단점과 부작용을 비교 검토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설명해주고 선택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또 마취가 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주의 의무는 다 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응급 상황에 관한 주의 의무입니다. 치과 의료 현장에서도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치과 의사 역시 기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므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하겠죠. 네. 그래서 치과 수술실에서도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제세동기 등 구급 장비 등을 이제 구비하여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고, 마취 등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결을 하나 보면요. 양악 교정 수술 과정에서 마취 후 기관지 연축이 발생하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는 응급 상황이 발생한 상태에서 제세동기 구비 내지 전원 조치에 관한 과실을 부정하면서 응급조치 과정상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안이 있었죠. 법원 판결에서. 이 환자는 죽으셨네요. 업무상 과실치사죄니까요. 형사 판결이겠네요. 네, 대법원 판결문까지 갔고, 2012도 3480 판결문이네요. 다만 이때 이제 의사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면 단순히 응급처치 장비와 응급처치 약물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대법원 판결한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응급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전원받는 병원에서 적시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환자의 주요 증상 및 징후, 기초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 응급처치 전후에 환자 상태 등 필요한 정보를 전원받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공하지 않으면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가장 보험 판사분들이 처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제 주의 의무 위반인데요. 각각 치과 의료 행위에 여러 가지 임플란트 시술이라든지 응급처치 우리가 한 총 5가지 정도를 봤는데요. 이때 어떠한 주의 의무를 법원에서는 인정했고 또 어떤 건 인정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